자, 다음은 6위입니다. 호남 텃밭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지금 호남에 갔습니다. 호남에 갔고 안철수 전 대표는 또 대구를 갔네요. 그런데 이 안희정 지사가 벌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원에 들렸다고 그러는데 이 화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금만 드시고 물에 타서 가세요. 한번 맛보시면. 그걸 섞어주라는 분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분도 있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좋다. 옛날 할머니들은 소금을 비닐로 안 하고 그 위에다 막 뿌려버렸어. 그러면 아예 안 필요하시고. 아, 그래서 네. 비닐 위에 소금을 이렇게 얹어놨군요. 조금만 드세요. 너무 짜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기농 쌀, 일반 쌀보다 더 빨리 벌레가 생기고요. 쌀도 그냥 그 보관을 잘 하셔야 쌀맛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정도 소팩으로 해서 냉장실에 보관을 해서 먹으면 습도하고 유지돼요. 아우, 뭐 오늘 저 정도의 화면 연출하려면요. 몇 시간 찍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행사를 지금 치른 것 같은데 이렇게 호남에 정성을 쏟는 이유 다 있죠? 네, 사실은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이 네.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이렇게 1%포인트씩 이렇게 깎였지만, 이게 네. 표면적으로는 둘이 같이 깎였지만, 이렇게 지금 최근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던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주춤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안 지사는 이 선한 의지, 이 발언 이후에 호남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남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민주당 경선이 4개 권역별로 실시를 하는데 그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이 경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당시에 호남에서 1위를 하면서 당시 대세론이던 이인재 후보를 좀 꺾고 승기를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남을 왜 가장 많이 가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18%, 3% 내려왔지 않습니까? 매직 넘버가 깨졌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1%가 더 올라가죠. 30에서 43%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바로 안희정 지사가 부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의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호남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싫었던 거죠, 그 얘기가. 호남에 빨리 가서 이걸 만회를 해야 되겠다 네. 하고 지금 호남을 간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안희정 지사는요, 오늘 순천에서는 또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아,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인사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정의는 평범한 시민들의 그 상식은 왜곡되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정치와 정당의 의제들은 지역주의 정당 구조에 죄다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과 소신과 신념과 정책이란 이름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민주주의 운동장을 만들겠다. 저는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잇는 저 안희정의 도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종북 잡발이라고 욕하는 이 낡은 정치를 반드시 끝냅시다. 네, 힘차게 이제 포부를 밝히는 인사말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선한 의지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호남에서 떨어졌는데 오늘 순천 토론회 가서 저 선한 의지 발언 때문에 아내에게 혼났다고 고백을 했다면서요, 안 지사가. 네, 안 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아내한테 깨졌다. 하루 저녁에 깨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를 들어도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네. 사느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안 지사는 안에서도 시달리고 밖에서도 시달리고 해서 좀 위로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뭐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아내분 나도 화가 나서 그랬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희석하려는 게 있는데 네. 사실 그 종북 좌빨 이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낡은 네. 정치를 끝내고 싶었다. 네. 노무현 정치를 잊고 싶었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 탑10 지난 월요일 날 첫 방송하고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혼났습니다. 왜 이렇게 떨고 버벅대냐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떨려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약간 변명을 해드리자면 원 발언을 보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겠지만 네.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됐다. 그랬죠. 그 부분이 더 강조하는 점이 나타있죠. 앞에는 전제고 뒤에가 결국은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고요.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시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된 것이다. 그렇죠. 그 뒤에 사실은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K재단, 미르재단도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은 뒤에 방점이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네. 그 시간과 장소, 네. 그것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발언을 했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요, 또 특이한 항목이 있습니다. 호감도 비호감,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감이 47%인데 비호감이 46%예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 보겠습니다. 호감이 54%로 절반 이상을 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호감도 비호감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의미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호감도라는 건 결국 지지층에서 나온 거고요. 네. 그다음 비호감이라는 거는 중도 또는 이 더민주당 후보이니까 보수층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치 그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당내 경선은 아주 좀 쉬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인 투표에서는 이 비호감층이 아직도 너무나 네. 많다. 이 부분에서 참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고요. 네. 안희정 지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더민주당, 그 전에 무슨 당이었죠? 더민주당 이름 바꾸기 전에. 그 당 때부터 그 보선 참패하고 네. 계속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 이미지가 아직 네. 더 씌워져 있고 그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네. 비서실장이라는 이미지 아직도 그게 너무나 짙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네. 그게 저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비호감이 세다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쓰더라도 네. 그 사람을 지지하려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즉 네. 다시 말하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올라갈 가능성이 안 지사보다는 적다. 이렇게 네.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오늘 대구를 TK를 방문했는데 오늘 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국민의당 두 대선 주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오늘 모여서 이제 개헌으로 연대를 한 이 두 사람이 반문 진영에 지금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개헌 시기를 놓고서 둘이 좀 견해차를 나타낸 건데 네. 일단 손학규 전 대표는 개헌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국회가 또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야 된다. 또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개헌안을 내세워서 이거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좀 견해차. 그렇군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종의 안철수가 본 다른 대선 주자들 이런 느낌인데요. 네. 문재인에 대해서는 경쟁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경쟁자다. 네. 그리고 안희정은 집안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안희정 씨와 안철수 씨 모두 수능 안씨로 네. 한 집안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은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네. 모두 아무런 정치적인 자산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신의 힘으로 당을 하나 만든 것이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지지 세력이 큰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정치 벤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친구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이재명, 안철수 이 두 사람 SNS로 친구 맺었다면서요? 네, 남자들끼리 브로맨스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SNS 계정이 이렇게 아예 올렸습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고맙습니다. TV 출연해서 문재인과 이재명 중에서 가장 저랑 맞을 것 같다. 이런 질문에서 자신을 선택해주고 화이팅까지 외쳐줬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또 화이팅 이렇게 썼고요.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시장님, 안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소통하는데 정말 언제 만나서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 표를 깎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서도 상당히 좀 네. 좌측으로 더 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호 서로 축혀주더라도 아무런 표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아마 네.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대선 주자가 두 사람 모두 당대표로 나간다면 이런 얘기가 또 쑥 들어가면서 또 다른 설전이 오갈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모죠. 권양숙 여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장모님이시죠. 권양숙 여사의 어머님이 그 봉화마을에서 지금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년 96세이신데요. 그 현재 지금 봉화마을에서 그 여러 주자들이 내려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현장 화면인데 지금 뭐 빈소에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가겠죠. 이 자리에는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마 오늘 밤 안으로 조문을 하고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문재인, 아마 이제 안희정 두 분은 당연히 오겠죠. 예, 당연히 옵니다. 근데 이제 권양숙 여사가 원래 이제 저거를 좀 조용히 치르고 싶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문재인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비공식 그러니까 밖에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로 네. 잠시 이렇게 왔다가 갈 거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 정도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부인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 지금 입지에 따라서 이번에 조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 주자들은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약간 지금 어떻게 할지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 계획은 그쪽 측에서는요. 별도의 조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도 지금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하겠습니다.